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입니다. 오늘은 뭐 음력으로 따지면 6월 달 초하루고요. 어, 오늘은 뭐 파이코인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요 며칠간 제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파이코인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파이코인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영상을 보고 또 예전에 주식 영상을 보면서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1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억 버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예전부터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줘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버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손해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종목을 추천해도 어떤 사람은 낮은 가격에 추천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1,000주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10,000주를 살 돈이 있는데 자기 돈 없다 그러면서 100주만 샀다가 점점 올라가니까 1,000주, 10,000주, 5,000주 사가지고 나중에 상투에 한 2만 주 더 사가지고 팔 때를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면서 야, 이게 돈도 공부해야 되지만 사람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세상도 바뀌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저 자신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요. 저는 또 증권에서 정보팀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얻었는데 그 정보를 알아갖고 실제로 돈 버는 것보다는 깨먹은 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이게 채굴 하더라도 채굴 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성공한다. 똑같이 우리는 채굴하고 뭐 이렇게 채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돈 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그러면 왜 내가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하지 못했고 또 저런 사람들도 왜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하지 못하지? 라고 하던 것을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직접 제 눈으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뭐 비트코인 같으면은 뭐 오태민 교수님 뭐 이분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시지만 글쎄요,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있었었어요. 근데 안다고 해서 돈 번다? 100억 간다? 저는 100억은 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억을 가는데 그 100억을 가는 열차에 자기가 타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자기는 3천만 원에서 내렸는지 800만 원에서 내렸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80만 원에 탈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80만 원에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권이 제 앞에 왔었고 120만 원대도 왔었고 했었었죠. 그렇지만 그 열차를 타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티켓 값이 3천만 원가 있었고 지금은 뭐 4천만 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뭐 10억을 가네 100억을 가네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고민한 건 그거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놓쳤던 이유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요즘 뭐 양평 고속도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IC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모르지만 경부 고속도로라면 중간에 IC가 몇 개나 돼요. 어디서 탔다가 어디서 내릴 건지. 이게 뭐 무조건 고속도로 탄다 그래서 종점 가서 내리는 게 아닌데 이거 10억 간다 100억 간다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파이코인도 똑같다라는 거죠. 채굴은 하되 채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채굴은 하면서도 채굴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면서 뭐 그것 보면 돈 같은 것도 많죠. 옛날부터 이런 거 보면서 나 하루에 뭐 월 900만 원 벌었다. 달러 투자로 70억 벌었다. 이거를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누구나 가능한 걸까? 공부해서 되는 걸까? 안 그러면 몇몇 사람만 되는 걸까? 나도 해도 되는 걸까? 해도 되죠. 그러나 지금의 자기로는 안 될 걸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파이코인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잘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가 기여도 하려고 파이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지난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채굴만 하면 누구나 열심히 이렇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탔다가 어디에서 내리는데, 근데 어디에서 탔다가 어디에서 내리는 게 그게 생각으로 되느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인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파이 아트 페스티벌 제가 도전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해볼까 하고 요게 제가 예전에 그리스 크레타 섬에 갔을 때 이거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거기서 산 나이키입니다. 이게 나이키 상이죠. 승리의 여신상이죠.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연초에 붙여둔 거예요. 새해에는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주 강한 메시지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거를 왜 여기다 붙여놨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왜 이런 거 있죠? 이게 포춘 쿠키라고 뭐 있죠? 이 포춘 쿠키 같은 거 열어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주 강한 메시지가 들려올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봐라. 내가 이거 파이 아트에 나이키 작품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봤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된 게 제가 파이채굴하는 분들 채굴자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고 아이 됐고 이러는 사람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드는 겁니다. 이 나의 내면의 뭐 감정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사실은 권투인데 뭐 우리 집안에 권투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미술인데 야 음악가 집안에 무슨 미술이냐. 야 니네 아버지 형편 봐서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냐. 야 옆집에는 뭐 한다는데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눌려왔던 자기들이 있거든요. 내면아이라고 그러고 감정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억눌려 왔던 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억눌려 왔던 아이라는 거를 저도 책에 이걸 이제 감정체인데 이건 나의 인격체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보통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분노, 불안, 걱정, 초조, 근거 없는 낙관 이런 거. 이거 나 KYC 아직 안 됐는데 아씨 마이그레이션 언제 되는 거야? 이거 이러다가 뭐 상장도 못 하는 거 메인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떡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의 뿌리에는 내면 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상처는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뭐 내면 아이 명상, 당신이 화내는 진짜 이유, 분노의 조정자, 분노의 주체는 아니지만 조정자죠. 이런 거거든. 이런 걸 알긴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 명상 중에 이 아이를 봤어요. 근데 이 아이만 본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의 제가 이 아이를 누르고 괴롭히고 혼내고 이제 그렇게 정말 딱 뭐 이거보다 더 약간 저는 폭력도 사용하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자기라는 거죠. 이런 걸 내면 아이라고 그러고 이거 감정체라고 그러는데 채굴자의 정체 중에 이 아이가 정체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여기 오늘 파이 영상에 다 올려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2015년도에 나왔던 그 디즈니 영화인데 이 영화예요. 인사이드 아웃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여기 나오는 요 코끼리 같은 친구가 빙붕이라는 친구입니다. 요 내면 아이 같은 친구예요. 물론 이 영화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과 불안과 초조와 뭐 이게 100불, 200불 갈 건데 그냥 한 50불만 돼도 뭐 팔아버려야 되겠다든지 뭐 100억을 갈 건데 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억 가다가 완전히 그냥 망할 회사인데 100억 간다고 해서 끝까지 들고 있다가 망한다든지 뭐 수도 없이 그런 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공모자가 요 빙봉이라는 아이고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잘 나와 있죠.
감정 컨트롤 본부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 예, 그러니까 오감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포착되기 힘든 장기 기억 저장고에 묻혀 있죠. 영화에서는 빙봉이라고 하죠. 빙봉.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뭐 유튜브를 책을 안 보셔도 요즘은 뭐 유튜브에 억만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내 안의 어린아이를 만나는 내면의 명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를 눈물과 함께 치유하는 방법, 뭐 눈물과 함께 치유 안 해도 돼요. 상처받은 내면아이 혼자서도 위로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팔코인이 얼마 간다 이런 거는 밖에 있는 상황이고 채굴하는 사람 이걸 봐야 됩니다. 꼭 한번 유튜브 보셔야 되는데 어 글쎄 오늘 요런 요즘 뭐 자기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요번에 파이 아트 이거 도전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7월 5일 날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계속 그 파이어사이드에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이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실력은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컴퓨터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뭐 손가락은 뭐 거진 뭐 몸의 나이는 60대지만 손가락 나이는 뭐 70대, 80대에 가까워서 이걸 어떡하나 참관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다가 이제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됐고 뭐 얼마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채굴 하더라도 채굴자의 정체를 알아야 성공한다. 오늘은 그냥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